과거 시험과 관련하여 징크스 하는 게 있잖아요. 금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로 말 자체도 안 했답니다. 자, 과거 시험 특히 그 대과는 서울에서 치잖아요. 대개가 한양에서 치기 때문에 특히 영남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큰 태백산맥의 큰 고개를 넘어와야 됐습니다. 그게 되게 이제 시험을 칠 때 보면 어떤 징크스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금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마 특히나 그 과거 시험 칠 때는 낙자, 떨어질 낙자 이런 건 절대로 이렇게 말 자체도 안 했답니다. 절대로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특히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이제 한양으로 넘어올 때 과거 시험을 특히 과거 시험을 치러 넘어올 때 뭐냐 어느 고개를 넘을 것인가? 어느 고개를 넘을 것인가? 그래서 경상도에서 경북 영주에서 단양으로 넘어오는 그 고개가 있습니다. 중령입니다. 중령이나 대죽자죠. 대죽자. 그 다음 또 그 밑에 보면 소위 요새는 문경세제 그러죠. 조령입니다. 조령. 뭐 조령은 원래 세조자를 써가지고 뭐 조령이라 그러는데 이제 문경세제입니다. 문경세제입니다. 세제라는 소리를 이제 한자로 옮긴 것이 뭐 조령이고요. 그 다음에 저 경북 김천에서 충북 영동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주풍령이라 그럽니다. 주풍령. 뭐 주풍령은 여러분 아셔도 알겠죠. 자, 가을바람입니다. 가을바람. 자, 그런데 대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중령이나 주풍령을 피했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치러 올 때. 왜 피했느냐? 중령은 그야말로 대죽자 아닙니까? 쭉쭉 미끄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중령 쪽으로는 잘 안 넘었다고 합니다. 쭉쭉 미끄러진다고. 그 다음에 추풍령은 뭐 아시겠죠? 말 안 해도. 추풍낙엽입니다. 가을 바람에 낙엽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잘 안 왔다고 합니다. 근데 조령은 뭐냐? 그 사실은 과거에 합격하고 나면 여기 깃을 꽂아줍니다. 그게 이제 새하고도 관계되고 이러는데 특히나 문경세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데 왜 넘어왔냐면은 바로 이게 문경이란 얘기가 한자로 자, 문경. 경사스런 소식을 듣는다는 겁니다. 들을 문자, 경사경자. 그래서 과거에서 가장 좋은 얘기가 뭡니까? 경사스러운 소식, 급제했다는 거. 뭐 장어급제면 더 좋겠고요. 바로 이 문경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아했던 시험 치는 사람한테는데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거. 그래서 문경세제를 많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추풍령을 넘는데 추풍령을 넘으면 그야말로 추풍낙엽 아닙니까? 이 시험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추풍령 옆에 고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괴방령이라고 합니다. 금방, 그게 합격자 발표를 하는 그 방이라고 합니다. 그 방을 건다. 급제하는 방을 건다. 괴방입니다. 방에 자기 이름이 적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괴방령이라는 그쪽 고개로, 그 바로 추풍령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추풍령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거기를 괴방령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 과거 시험을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 시험 그러면요 굉장히 과거 시험의 종류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걸 다 알려면은 사실 책 한 권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아주 간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 시험은 문과와 무과 또 잡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문과였습니다. 자, 근데 문과는 여러분들 소과가 있었고 생원, 진사, 우리가 요새도 얘기하죠. 생원, 서생원, 뭐 누구 생원, 안 그러면 김진사. 요새 뭐 진사갈비 이렇게 나오죠. 그 진사라는 것이 사실 과거 시험, 소과 과거 시험, 그 지방에서 치던 그 과거 시험의 합격자를 말하던 그 바로 낱말입니다. 그래서 생원, 진사가 들어가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면은 문과에서도 이제 대과로 들어갑니다. 대과. 이제 그것은 정말 이제 그야말로 거기서 합격을 해야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게 대과입니다. 뭐 대과에도 이제 물론 뭐 초시, 회시, 전시 그래가 있으면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과의 합격자가 몇 명이냐? 33명입니다. 33명.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그야말로 수석 합격자를 장원 급제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좀 요새 생각해 봐야 할 게 그 당시 문과는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이 잡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잡과. 그 잡과에서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크게 너댓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외국어 시험, 통역사, 옛날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뽑는 게 그 역과라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소위 말해서 율과라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면 법대입니다.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과라 그래가지고 똑같습니다. 지금 의사. 그 다음에 나중에 음양과다 해가지고 풍수나 뭐 사주명리나 천문지리 뭐 이런 쪽으로서 공부를 그 시험을 본 게 그 음양과입니다. 근데 저 하나 좀 우스운 게요. 그때 이 잡과라는 것은 양반들은 별로 안 쳤어요. 시험을 아주 얕봤습니다. 그야말로 중인 계급. 중인 계급에서 주로 시험을 치는데 아마 요새 최고 나가는 법대라든지 의대가 아주 조선시대는 굉장히 그렇게 잘난 시험은 아니죠. 그렇게 우대되는 시험은 아니었다는 게 좀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과거 시험을 이렇게 굉장히 뭐 시나 쓰고 뭐 이상한 거나 할 줄 아는데 사실은요, 과거 시험도 상당히 그 수준이 높았습니다. 정말 장원급제자. 뭐 시험이 한문으로 해가지고 10m, 20m 그렇습니다. 그 시험 답안지가. 시험 그 정도로 아주 알기도 많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문제도 말이죠. 우리가 보면 정말 공리공담 그냥 아주 그냥 한가한 소리를 하는 그렇게 아니라 사실은 책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논문 시기로 쓰는 건데 여러분 바로 그 시험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요. 예컨대 거기서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뭐 광해군 때 그 시험 문제입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중종 때는 도대체 이 사회의 술의 폐해가 너무 심한데 이래 술의 폐해에 대해서 논해라. 세종 때는 뭐예요? 자, 우리가 그런데 이 법의 폐단, 법에도 반드시 폐단이 있다. 법이 꼭 좋은 것만 아니다.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명종 때 같은 때는 우리 교육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겠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조금 우스갯소리를 치자면은 청조 때는 또 이런 시험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담배 이로움을 논하라. 담배가 얼마나 사람한테 이롭다는 거 그걸 논하라. 정조는 굉장히 담배 골초였습니다. 담배를 좋아하고요. 그런 시험도 있었고요. 특히 강화문은 어느 때 시험에서 이런 시험도 냈습니다. 왜냐하면 왜 섣달 금음날이 되면은 사람이 우울해지는가? 왜 서글퍼지는가? 왜 세월이 흘러가는 건 사람이 서글퍼지는가? 또 이런 것도 문제를 낸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문제도 다양하고 그것도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중국 고전이든 뭐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책이든 모든 데 대해서 책도 많이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논리적인 생각, 많은 또 사색, 그런 연습 그런 게 필요한 그런 게 바로 과거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거 시험을 그러면 세계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과연 우리만 쳤는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잘 알 겁니다만은 중국이 처음에 바로 과거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수나라 수문제 때 시작됐다는데 당나라 때 와서 당태종이 과거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1898년경 서태후 있을 때 한참 그때 그러다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계에서 과거 시험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바로 의외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우리보다 조금 늦게 1075년 정도 리 왕조 그 왕조 때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베트남이에요. 하노이에 가면 굉장히 그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문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자를 모시는 곳입니다. 그 문묘에 가면은 그 한 300년에 걸쳐서 과거 시험 합격한 사람들을 쫙 써놓은 비석이 있습니다. 얼마나 베트남에서도 과거가 굉장히 중요시 됐죠. 그게 아마 유네스코 문화기록유산으로도까지 되어 있는데 아주 그 과거에 대해서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게 유적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의 국부, 베트남의 아버지라는 그 호지명 아버지도 과거에 합격한 유학생 우리로 치면 선비 출신입니다.
호지명도 한문을 많이 공부를 했고요. 자, 근데 일본은 아마 조금 처음에 헤이안 시대 때 조금 시작하다가 아마 사무라이 시대가 되면서 아주 그냥 잠깐 어떻게 해보다가 없어졌습니다. 일본에는 그렇게 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냐? 우리나라는 바로 원래 삼국시대 때 독서 삼품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거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는 사실은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골품 제도 하에서 이 과거 시험은 아무런 영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유야무야한 그런 게 됩니다. 근데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고려 광종 때, 고려 4대 광종 때 후주, 중국의 당나라 다음에 5대가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후주에 있던 쌍기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많이 노력해가지고 바로 과거를 처음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는 언제 없어졌을까요? 과거 시험은 바로 1894년 동학 농민 대혁명이 나고 가보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가보 개혁 때 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894년 이렇게 한 958년에 시작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수백 년간 이루어져 온 시험이죠. 자, 그게 이제 바로 한국 과거입니다. 핏줄이나 추천이나 청거 이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경쟁해서 시험을 봐서 능력 본위로 시험을 친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유럽에 전해진 것은 아마 중국 명나라 말에 마테오 리치 선교사들 들어오고 하면서 그런 제도를 보고는 서양에 알렸습니다. 서양에서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람을 뽑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 감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양 같은 데는 그런 공무원을 어떻게 됐냐? 대개가 이제 추천이고 세습이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결국 영국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영국 인도에 있는 동인도 회사 직원을 뽑으면서 공개 경쟁을 한번 시험 쳐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바로 1855년에 빅토리아 왕조 시대 때죠. 그때 공무원을 시험을 쳐서 뽑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효과가 있으니까 옆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로도 옆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미국은 언제냐? 자, 대개가 미국은 역관제 그래가지고 그에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알아서 다 먹는 겁니다. 그걸 역관제라 그럽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고 뭐고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과거 제도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미국도 1883년에 아마 시험으로 공무원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제도가 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